여러분 삶의 가치를 전달합니다. 으뜸 토목설계사무소 대표 김나입니다. 오늘의 땅에 돈 되는 개발 정보 주제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국공유지 확실하게 매입하는 방법, 하천 불화, 국어 불화라고 잡아봤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3가지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유지 불화라고 이래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구독자 여러분, 하천 불화가 어려울 것 같습니까? 국어 불화가 어려울 것 같습니까? 제가 요즘 전화를 많이 받으면 또 임야 개발 관련해 가지고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어렵고 쉬운 것보다 법의 기준에 맞으면 허가를 해주고, 오늘처럼 또 용도 폐지해주고 불화를 해주고 이런 기능이기 때문에 뭐 어렵고 쉬운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불화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화는 사전적 의미가 국가나 공공단체의 재산을 민간에 팔아넘김, 매각 절차를 거쳐가지고 여러분들 개인 자산화 시키는 걸 불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목상 국어는 예전부터 형성해온 임야의 토사배수로, 임야에 형성되어 있는 토사배수로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참고적으로 우리나라 지목 종류는 총 28종이 있습니다. 28종인데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하시면 지목의 종류가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지목에 대해서 이제 묘지가 있죠. 우리나라 이제 관습상 묘지 같은 경우는 이제 허가를 안 받지만, 엄격하게 말해서 이제 묘지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묘지 허가도 받아야 된다는 거, 제가 이제 참고하시라고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불화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제 담당 공무원과 협의를 하죠. 하천 담당 또 이제 국어 담당을 협의를 해가지고 이 용도 폐지, 그러니까 용도 말 그대로 국어의 기능을 상실한, 또 하천의 기능을 상실한 이 관련 설계 도서를 접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용도 폐지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이제 촬영한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 용도 폐지 영상을 링크를 한번 걸어 드리겠습니다. 용도 폐지에서 이제 불화 받으려고 하는 면적, 그 면적에 대해서 이제 지적 분할 측량을 실시를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지적공사인데 지금은 LS 국토정보공사로 이름이 바뀌었죠. 여기서 이제 분할 측량을 하고, 그 성과도가 나오면 그 성과도와 관련 도면과 관련 공문을 해가지고 그 자산관리공사, 여러분들께서 이제 캠코라고 들어보셨죠? 이쪽으로 이제 이관을 합니다. 관련 시, 군의 담당이 이관을 하게 되면 이 땅의 매입 가치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매입 신청에 대한 관련 공문이 여러분들 자택으로 전달이 됩니다. 이 큰 틀에서 이렇게 절차가 되는데, 참고적으로 말하면 그 광범위한 관할로 인해서 그 캠코의 어떤 진행 속도가 상당히 좀 느립니다. 느린 편입니다. 저도 제 개인적으로 이제 용도 폐지를 신청한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신청했는데 아직까지도 연락이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느리다는 걸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관련 서류가 관련 도면을 하면 지적도나 해당 측량, 이제 어떻게 그 주위에 형성되어 있는지 이런 도면들하고 신청서하고 사업계획서, 그 다음에 이제 관련 공부, 그 다음에 현장 사진, 또 때에 따라서는 인접 토지주, 그러니까 접해 있죠. 접해 있는 토지주의 동의서도 이제 담당 공무원이 요청할 수 있다. 불화를 하는데 큰 이상이 없다고 해도 또 상대방이 반대를 하면은 공무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해주기가 곤란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제일 이제 큰 틀을 한번 말씀을 드렸고, 참고적으로 이제 관련 도면이라든가 신청서라든가 그 자료, 여러 가지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영상으로 다 이렇게 말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이버 블로그 으뜸 토목설계 사무소에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면 관련 영상과 함께 링크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아시고 싶은 분들은 거기 한번 참고적으로 들어가셔가지고 내용을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담당 공무원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체크 포인트라는 거는 저희 같은 용역사무실이 불화 관련 서류를 제출했을 때 담당해서 이제 검토하는 어떤 내용들, 이제 보는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먼저 이제 연결성입니다. 연결성은 그 장기적으로 볼 때 우수계획 시설 확장성이 있는지 검토, 하천 기본계획 수립 등 확인. 이제 하천 같은 경우는 하천 기본계획을 이제 국가에서 또 지방에서 이제 수립을 하는데, 단순하게 여러분들 용도 폐지를 해주게 되면
지적상 여러분들이 하천이나 국어는 굉장히 길게 형성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만 용도 폐지를 해주면 연결성이 단절돼 가지고 추후에 국가에서 국가 사업을 할 때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은 이 부분을 면밀하게 본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기능성인데, 용도 폐지를 해도 주위 토지의 배수 영향이 없는지 검토. 이거는 사실 가장 기본이겠죠. 왜냐하면 지목상 하천이나 국어는 말 그대로 배수의 기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로드배라든가 잘 됐기 때문에 주위에 이제 배수로라든가 토사 배수로라든가 여러 가지 지형을 보죠. 또 이미 형성된 골 라인도 한번 보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한다라는 게 두 번째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주의 민원입니다. 이 주의 민원은 아까 제가 이제 첫 번째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용도 폐지를 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 해도 인근 주민들, 그 접해 있는 땅 주민들이 반대를 하게 되면 반드시 동의서는 첨부를 해달라고 담당 공무원이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 입장에서도 이거를 한번 이제 한 명이 신청을 해가지고 용도 폐지를 해주면 지목상 이게 굉장히 이제 길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또 이제 계속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굉장히 신중하게 보는 부분입니다.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그러면 우리가 국어나 하천 불화를 할 때 확률이 높은, 그러니까 이제 담당 공무원이 봤어도 큰 이설이 없다라고 이런 이제 조건들을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목의 기능 상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무원하고 이제 저희 얘기할 때 폐천, 뭐 폐국어 이렇게 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지목상만 국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토임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가 이제 이거 비슷하게 지목상만 임의하고 나무가 없이 그냥 뭐 예전에 화전민들이 좀 갖고 온 이런 임의도 가끔 있죠. 이런 같은 경우는 토임이라고 하는데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목 기능 상실이고, 두 번째는 이제 접해 있는 토지주의 동의 가능, 이거는 이제 민원이 없으면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국유지 불화를 얘기하고 있지만 하천 점용이나 국어 점용이 있죠. 제가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건데, 이런 같은 점용 같은 경우는 이제 점용료가 납부됩니다. 그래서 점용료를 계속 납부하다가 지목의 기능이 상실했을 때, 이럴 때는 여러분들께서 납부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우선 매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이음이라고 인터넷 사이트 토지이음에 보면은 각종 이제 하천 구역이라든가 뭐 도로 구역, 여러 가지 구역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구역에 저쪽 구역에 해당 사항 없을 때는 이제 어떤 불화의 조건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폐천 폐국어라 해도 토지이음상의 하천 구역이라고 편입이 되면 또 이게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이 기본적으로 다 갖춰줘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제 불화와 또 이제 비슷한 우리 국어 점용, 또 이제 하천 점용 있죠. 이거에 대해서도 오늘 말 나온 김에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이런 점용 같은 경우는 진출입로 설치 또는 이제 부지 조성 관련 이제 우수 유출이라는 거 이제 집수정에 연결해서 우수 관로죠. 공공 하천 아니면 공공 관로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 이제 국유지를 통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또 국어 점용이나 하천 점용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의가 가끔 옵니다. 불화에 대한 거 또 아니면 점용에 대한 가끔 오는데,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물건 적시 등의 활용 관련은 점용은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땅에 오랫동안 이제 그냥 이제 폐천 폐국으로 있기 때문에 늘 사용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단순히 내가 좀 땅을 넓게 사용하고 싶다, 이런 목적은 좀 어렵다. 단순하게 내가 땅에 붙어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싶다, 이런 목적 자체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전화가 좀 많이 오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도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점용 같은 경우는 이제 국유지가 뭐 아무래도 1년 사용료가 좀 적게 나오고 또 많이 받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좀 많이 받으려고 해요. 근데 이제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그 목적에 딱 맞는 뭐 점용, 진출입 관련 점용이면 차량이 진출입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폭 정도만 점용을 해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나 군에서 이제 과다 점용은 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진출입 부분 우리가 점용을 받으면 가각 처리, 가각이라는 건 이제 쉽게 말하면 차가 이제 직각으로 들어올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곡선화 처리를 하는데, 공사할 때
보면은 꼭 이제 가각 처리를 무시하고 아주 넓게 그냥 이렇게 보기 좋게 이제 공사를 하는데,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저명 허가지 외에 이제 저명이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제 포장 같은 경우는 깨내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과다 저명은 모든 시군에서 담당 공무원이 철저하게 불허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공사도 주의하셔가지고 진출입 공사를 또 이렇게 변경하더라도 일부 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셔가지고 준공을 빨리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오늘의 결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땅 개발 지식은 곧 돈이다 라고 짧게 결론을 내려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상 하천이나 구호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땅 주에도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은데 이 내용 굉장히 알차입니다. 이 영상 보시고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이나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보험으로 와갔는데 이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경북권에 큰 산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은 다 소진이 됐지만 피해가 상당합니다. 여러분들 산에 가실 때 항상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항상 불조심 하시길 바라고, 경북에 피해 입은 주민들 하루빨리 원상복구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벚꽃은 폈는데 참 우리나라 경기가 말이 아니네. 빨리 좋아져야 될 건데.